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은 제1장에서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죠.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3장에서는 이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의 종류와 각각 등록되는 사항들을 보았죠. 자, 그러면은 그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등이 이제 지적 공부에 다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등록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적 공부에. 자,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제 좌표가 되는 거죠.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요. 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유자도 등록이 되고요. 자, 그 이외에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기타 사항들도 등록이 되지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이제 다 등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지적 공부에 등록됐으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모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후에요.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새롭게 다시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되겠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다를 메웠다든지 또는 다 등록됐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 누락된 토지가 발견되면은 그 토지를 다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지적 공부를 열어서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로이 정한다든지 또는 있는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목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토지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 되면 또 면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일정한 경우에는 또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해수면이 바닷물이 토지까지 올라와 버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토지는 이제 지적 공부에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동에서 이자는 다를 이자, 움직일 동이에요.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에 있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동이 발생하면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요.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소유자도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소유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유자가 그래서 뭐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요, 등기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부가 이제 먼저 바뀌게 되는 거죠. 등기부가. 자, 등기부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도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를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이제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지적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이제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자, 소유자를 정리하는 절차는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가 바뀌고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등기 관련 통지서라든지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요, 뭐 정리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 따라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초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자,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리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유자도 직접 조사한다는 거죠. 신규 등록을. 따라서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하는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서류를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외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이제 첨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등기 관련 서류가 없다는 거죠. 직접 조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이렇게 신규 등록을 제외하거든,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절차가 나오지를 않고요. 주로 우리가 지적 정리 절차 그러면은 바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절차의 핵심은요. 모든 토지 이동이 있어서, 모두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일반적으로는 토지 이동 정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요. 신청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지적을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직권 등록제에 따라서요. 자,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자,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또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정확한 측정값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사 나아가서 측량도 해야 된다는 거죠. 측량. 그래서 측량은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측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측량을 할 필요는 없고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만,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의 변경이 있었을 때, 소재 지번 지목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했을 때만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앞에 면적에서도 공부하셨지만은, 합병이 이루어지면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요, 합병은, 면적은 합산하면 되고, 경계나 좌표는 그냥 말수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지적 정리가 되면 여기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 정리를 했을 경우에, 자,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4가지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도 빨리 토지의 표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를 빨리 고쳐라. 이렇게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등기 촉탁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록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럴 경우에만 등기 촉탁을 하면 되지, 경계나 좌표 이동은 등기 촉탁할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이 소재와 관련돼서는요, 소재는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자,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게 되면,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알고, 등기소에서도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소재를 정리했을 때,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소재를 정리했을 때는, 소재 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해서만 등기 촉탁을 하면 됩니다. 등기 촉탁하면 되는 거죠. 자, 다만요, 이때도, 자, 지번 지목 면적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요,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등기부가 아직 없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토지 이동 정리만 했을 때만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이지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는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서를 보고 자기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등기 촉탁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등기부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자, 통지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제 4장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지의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란 이거 용어의 정의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들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반가리 2번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주소 변경,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이동은요, 다시, 자, 토지 이동은 이제,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측량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측량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측량은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을 할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측량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합병은 또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측량하지 않는 거 보시면은 합병 측량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른쪽 측량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목 변경 측량할 필요 없죠. 지목.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도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자, 가운데 있는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 등록 말소. 자, 전부를 등록 말소합니다. 어떠한 필지가 전부 바다가 돼서 등록 말소하니까는 토지가 사라졌어요, 전부가. 자, 이런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왼쪽에 네 번째 보시면요, 바다로 된 토지의 일부가 바다가 돼서 일부만 말소합니다. 자, 일부만 말소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전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에 이제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토지 이동의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지 이동을 발생하게 되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가 되는 그 원인들을 살펴봅니다. 자, 토지 이동의 모습,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원인들이 되겠죠. 그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지적 정리 절차를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바다를. 그러면 갑이 바다를 매립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죠. 자, 새로운 토지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은 준공검사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갑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이때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원시 취득을. 자, 원시 취득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시 취득한 날짜가 4월 1일이라고 해보죠. 준공검사 날짜가 4월 1일이라는 거죠. 4월 1일 날 이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뭐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이제 신규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면은 이 지적 공부에는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나오겠죠. 토지의 표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를 기록하겠죠. 자, 이때 소유자는 누구를 기록하겠습니까? 원시 취득자 갑을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신규 등록을 하는 때는 5월 1일 날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한다라고 해보죠. 자, 5월 1일 날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제 토지의 표시, 5월 1일 날 신규 등록이 되면은 그때 토지는 지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지번이 없다가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의 표시는 이때부터 5월 1일 날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5일 날 신규 등록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소유자요, 소유자. 갑의 소유권은 언제부터 발생을 합니까? 신규 등록을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갑은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신규 등록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갑은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취득일, 원시 취득한 날은 언제입니까? 4월 1일인 거죠.
그래서 4월 1일을 기재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일은 당연히 4월 1일이죠. 4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날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일을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등기부도 토지의 표시를 적겠죠.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자를 기록하겠죠. 이때 소유자도 이제 갑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일지는 이때도 언제를 적게 됩니까? 4월 1일로 적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6월 1일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소유권 취득 일시는 4월 1일로 되는 거죠. 4월 1일. 자,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일시하고요. 토지의 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은 다르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보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자, 의의에서의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은 모든 그 지적 정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 절차, 신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 신청인 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그 사유 발생일,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60일. 자, 신청 의무는 일반적으로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기억하시고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될 사항들을 이제 신청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게 되면은 이때 소유자를 갑으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의 표시도 기록을 할 것이고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지적공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기록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가 기록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진정한 것이다. 이런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제 첨부서면들이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해서 첨부서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첨부서면과 관련돼서요. 소유자를 갑으로 적었으면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서면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로서 면적 같은 걸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들이 이제 측량 성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서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요. 반가로 2번 보시면 첨부서면에서요.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는 신청서를 냈을 때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첨부서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첨부서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증명서래요.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는 들고 갈 수는 없고요. 등기 관련 서류를 제외한 소유권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 증명 서류로는 저기 1, 2, 3, 4 이제 여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확정 판결서가 있으면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경우에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이제 준공검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준공검사 확인증을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 소유자한테 준공검사 확인증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갑한테 준공검사 확인증을 써줬다는 것은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이 있으면 그 4번을 들고 와야 되고요. 또 3번 보시면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요.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가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남는 토지가 발생하면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소유하는데 그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좀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관리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자,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 자, 1, 2, 3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유권 증명서류의 하나의 예시가 되고요. 이 이외에도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된다. 소유권 증명서류. 그러니까 소유자를 갑으로 적었으면은 소유권 증명서류가 첨부서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첨부서면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도 기록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들,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뭐 측량 성과도를 이제
첨부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서 측량 시간에 했던 거죠. 측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측량 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측량한 내용을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 성과들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측량 성과도, 밑에 참고표 있죠?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첨부해야 될 소유권 증명서류 이런 것들을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위에 있는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에요. 자, 준공검사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본은 가지고 있거든요. 원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이 너희 원본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해봐라 이거죠.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면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등록 절차 보시면은 방가루 1번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고요. 자, 넘기시면 방가루 2에요. 토지의 표시사항도 조사를 하지만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어떻습니까?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루 3번은 소유권 증명 서류가 없어요. 그럼 소유자가 없으니까 국가의 소유가 돼서 국으로 등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루 4, 등록할 때는 이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겠죠. 그리고 이때 지번부여 방법인데, 지번부여 방법은 우리가 지번 시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자,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요. 자, 신규 등록 효력이라는 것은 그 신규 등록에 따른 토지의 표시의 효력이에요. 우리가 토지 이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의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방가루 2번 보시면 소유권 취득 시기는요, 언제입니까? 원시 취득한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때, 준공검사가 있었을 때 이때를 적게 됩니다. 이때 원시 취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방가루 3번은요, 이제 신규 등록을 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촉탁을 하느냐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은.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 나오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적공부가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토지대장 한참 토지대장 보고 지적도 보고 있다가 오른쪽에는 임야도 보라고 나와 있어요. 임야도 다시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를 이제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죠.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원화된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원화 시키려고 이원화 시킨 게 아니라요, 일제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원적으로 걔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한꺼번에 다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려면은 한꺼번에 다 하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원인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 되게 되면은요, 새롭게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를 열어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보죠. 자, 등록 전환이란 개념이 있죠.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해요. 자, 반대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이것만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록 전환은 어쩔 때 이루어지냐면요.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요. 자, 임야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적도예요. 지적도.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됐어요. 그래서 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다 임야도에 등록됐습니다. 여긴 다 지적도고요. 자, 그러면은 요 토지가 여기는 지적도니까 1200분의 1 축척이라고 해보죠. 1200분의 1 축척이고요. 자, 이 부분은 임야도에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임야도에도요, 이제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두 필지가 있고, 세 필지가 있고, 쭉 나눠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돼 있어요. 근데 자세한 사항은요,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임야도는요, 이제 6000분의 1짜리 임야도에 있다고 해보죠. 자, 요 토지는, 자, 요 토지들은 다 6000분의 1 임야도에 있어요. 그럼 6000분의 1 임야도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임야도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임야도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적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6000분의 1 토지가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토지가 있고, 또 이렇게 또 토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여기 토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조그만 토지가 있는데, 60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토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임야라는 거죠, 임야. 임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번도요, 여기가 뭐 산, 2번지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산 2번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밭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전으로. 자, 밭으로 개간을 하게 되면요. 자, 밭은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입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자,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요. 자, 이 필지가 임야도에 있을 때는요. 60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지적도에 1200분의 1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게 나오겠죠. 이렇게 커지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확대 복사해서 오려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확대 복사해버리면은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하는 거죠.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다시 정하고 다시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할 때도요. 이 토지를 등록 전환할 때도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산 2번지였는데, 자, 이때 마찬가지로 측량을 통해서 다시 면적을 결정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자, 임야도에 있었으니까 산 2번지인데, 이때 원래 이 번지수가 산 2번지였으면 산 2번지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토지대장 지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산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2번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자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번도 어떻게 됩니까?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지번도 새로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이 신규 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접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지목이 변경되면은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죠.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지목이 바뀌었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요.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 자, 그런데요, 그런데 반가림은 예외가 중요해요. 자, 지목 변경이 이렇게 수반해가지고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은, 자, 예외적으로요, 지목 변경으로 수반하지 않고도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야가 여기가 전부 다 임야가 있는데요. 이 일대를 전부 다 밭으로 개간했어요. 밭으로. 다 개간을 하는데요. 요 두 토지만은 개간을 안 했어요. 요 두 토지. 이 두 토지는요,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토지들은 전부 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겠죠. 다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두 토지는 임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야도에 두게 되면은 이 두 토지만을 위해서 따로 임야도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나머지 토지, 대부분의 토지들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 측량을 새로 하니까요. 이 두 토지도 한꺼번에 측량해서 지적도로 옮겨버리면은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요, 임야인 채로 그대로 있지만 이 토지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여전히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인 채로 지목은 그 상태에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들도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됐을 때는 나머지 임야들도 한꺼번에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자, 여기는 다 임야예요. 다 임야인데요. 이 토지도 다 임야예요. 다 임야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의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개간을 했어요. 자, 산을 불법적으로 함부로 개간할 수는 없습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어요. 자, 밭으로 만들었는데 국가에 뭐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요. 지목 변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지가 돼가지고 지목 변경을 못해요. 그러나 사실상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토지들도요, 사실상은 형질 변경돼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토지들도 임야예요. 지목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임야인 상태에서 그대로 등록 전환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지목은 임야 그대로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동그라미 3번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임야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임야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요, 임야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요,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두 토지는 분할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선에 안에 들어간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가 분할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토지도 임야이고요, 밖에 있는 토지도 임야예요. 그러면 이 임야는요, 원래 임야였던 거기 때문에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지적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 임야는 임야인 채로 어떻습니까? 지적도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지적도로 등록이 된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이때는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토지 등록 말소,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이제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데, 자, 신청 절차입니다. 자, 신청 절차도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첨부서면은요, 그냥 여러 가지 그 등록 전환되는 이제 증명 서류들이 이제 첨부서면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인데, 그냥 증명서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때도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새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측량을 해야 되지만은 측량 성과들은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측량을 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통해서 측량 성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측량 성과들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등록 절차에서 반가루 1번 보시면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자, 반가루 2번 보시면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루 3번, 이제 등록 전환이 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는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가루 4번 보시면은 이 등록 전환이 되게 되면요,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축척도 바뀌게 됩니다. 자, 축척도 바뀌지만은요, 이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축척 변경 그랬을 때는요, 지적도 안에서 축척이 변경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여러 토지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것, 이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축척이 변경되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될 축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보시면 면적 결정인데요. 자, 면적 결정이죠. 이런 경우가 문제 생깁니다. 자,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였어요. 그래서 임야대장에요, 면적이 있었습니다.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될 이제 면적이 있는 거죠. 면적. 이게 측량 면적이 되겠죠.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측량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의 면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요,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했어요. 자,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요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겠습니까? 이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겠습니까? 요 면적이 축척이 크잖아요. 요 면적보다 축척이 큰 쪽에서 측정된 면적이 되는 거죠. 축척이 큰 쪽에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요, 요 면적이 이제 정확한 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면적이 아니라 이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때요, 오차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냥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오차가요,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오차가 컸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측량을 해보니까 잘못된 면적인 거잖아요. 잘못된 면적이니까 잘못된 것을 이제 정정을 한다는 거죠. 정정을 하고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정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하지 않고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소할 걸 왜 정정합니까? 그래도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하고 이제 말소를 해요. 정확히 만들어 놓고 이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하고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당연히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다만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 이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넘기시면 이제 분할이 있죠, 분할. 자, 분할이 있는데요. 자, 분할은 한 필지를 이제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분할을 하게 되는 대상 토지는 양가를 입어 보시면은, 자,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것을 자유입니다. 이것을 두 필지로, 한 필지가 너무 면적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걸 나누어 팔 수가 있는 거죠. 나누어 팔 때는 이렇게 나누든지, 한 필지를 뭐 이렇게 놔두든지 이렇게 놔두든지 뭐 네 필지로 놔두든지 두 필지로 놔두든지 자유죠. 자, 그래서 이제 분할에 있어서는요,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 보시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자, 한 필지가요, 높낮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용상 불편하다. 그래서 높낮이에 따라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가 있을 경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요. 분할해서 개발하든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네 마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자유롭게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습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자, 1, 2, 3번은요. 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나 4번처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형질 변경. 자, 원래 여기가 과수원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어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가 돼버리는 거죠. 대가 되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에 지목이 두 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주택을 지었을 때는 분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공익을 위해서죠. 세금을 걷는 건 공익적인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분할 의무가 있고 1, 2, 3번은 분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밑에 양가로 3번 신청 절차 보시면요.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는요, 분할을 하려면은 분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만 분할했다고 해서 분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적공부에 분할이 되어야 분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할하려면은 지적공 소유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라는 거죠. 자유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 기간이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요, 5년 있다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다 동그라미 2번 다만에서요. 양가로 2에 있는 분할 신청 대상 토지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도가 바뀌게 되면요. 이때는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분할 신청 의무가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첨부 서면은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분할을 할 때는 이제 분할 증명 서류를,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 뭐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되면은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라는 거죠. 자, 첨부 서류는 신규 등록에 있어서만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 증명 서류가 첨부 서면으로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4에 등록 절차 보시면요.
첨부서면에서요. 동그라미 3번.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넘어갈 뻔했네요.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세요. 자, 분할을 신청할 때는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바뀌어요.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분할 신청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됩니까? 원래 과수원이 뒤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되는 거죠.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분할 신청서가 지목 변경 신청서를 대체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목 변경 신청서가 분할 신청서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할 수도 없고 따로따로 써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양가로 4번 보시면 등록 절차에서 분할이 있어서도요. 새롭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요.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양가로 5번 보시면 이제 면적 결정인데요. 자, 원래요. 분할을 이제 원래가 이제 한 필지였습니다. 원래가 한 필지였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이 이루어진 거죠. 둘로 분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 때는요. 한 필지만 여기가 전체가 다 500제곱미터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270이 나왔어요. 270제곱미터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 토지는 230이겠지라고 해서 230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지마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면적 측정을 할 때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시 또 측량을 합니다. 측량할 때. 그래서 요 필지가 27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필지가요. 230이 반드시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500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230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시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차가 되겠죠. 오차.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요, 우리가 등록 전환할 때 오차는 어떻습니까? 임야대장에 있던 임야도에서 측정한 것과 지적도에서 측정한 것에 있어서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도면 안에서 분할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차가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을 때요. 아주 작은 오차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밥 먹고 점심 먹고 다시 측정하게 되면 500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것은요, 요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요, 이 500을 맞춥니다. 이 오차를 가지고요, 500을 맞춰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요,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요, 500으로 맞춥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은 면적 전후 면적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 등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켜요.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비율로 나누어서 등록해서. 그러다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270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 260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면적 측정을 했는데 이건 270이고 이건 260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500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얼마라는 거예요? 530이라는 거죠. 530으로 어떻습니까? 이걸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하고 분할 후에 필지의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정확할지 이것이 정확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증감의 없이 일치되게 만든다. 그러나 옆에 있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둘로 분할했습니다. 이것은요.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기 요 두 토지 X 면적과 이 Y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을 더하면요. 이것을 전체 면적을 Z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건 수학이에요. 좌표를 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좌표 값을 가지고 대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더했는데 이거하고 틀려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좌표 값이. 대입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소수점 끝까지 다 구해버리면요. 이게 다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할 때는 끝수 처리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끝수를 올리든지 때로는 끝수를 버림으로써 어떻습니까? 끝수 처리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끝수를 버렸는데 여기서는 끝수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면적이 더 커버리게 나오겠죠. 크게 나오겠죠. 반대로 Z필지는 끝수를 버렸는데 요 x, y는 끝수를 올렸다. 방금 똑같은 말이죠. 자, Z필지는 끝수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끝수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더 커버리겠죠. 그래서 끝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반올림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라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끝수 처리를 통해서 일치를 시킵니다. 불일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필지를 더했는데 이 필지보다 적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주로 끝수를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끝수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일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이것이 x 플러스 y가 이 면적보다 더 커버렸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끝수를 올렸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끝수를 버려가지고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거 보죠. 면적이 증가함이 없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보시면 많은 경우에요. 많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있죠. 버려서 일치를 시키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적은 경우에는 끝수를 올려서 일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관련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보시면은 자, 지적 측량 지번 경계에 확정 절차 없는 등기 가부. 자, 지적 공부에서 분할이 없는데 등기부에서만 분필이 이루어진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불가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불가능.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가 100번지예요.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지적 공부는 그냥 100번지로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서만요, 이것을 둘레로 분필이 되어 있어요. 지적법에서는 주로 분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분할, 합병 이렇게 사용하는데 등기법에서는 똑같은 말을요, 분필, 합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등기부에서만 이것을 100번지고 이게 100의 1번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0의 1번지라고 하는 것은요, 100의 1번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는 없는 토지예요. 없는 토지인데 등기부에서만 존재하는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적 공부에 없는 토지가 등기부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분필 등기 효력. 이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오른쪽에다 무효라고 적으면 되겠죠. 무효. 자, 무효라고 적고요. 더 나아가서 맨 밑에 보시면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 토지가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등기부 시효 취득도 못합니다. 만약에 등기 시효 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없는 100의 1번지가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없는 토지는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되지 않는 한은요,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 분필 등기도 무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할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토지 이동 사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